부동산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폭등한다, 또 폭락한다, 참 이러한 혼란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이제 나잡아봐라 하고 저만큼 이렇게 달아나 버렸죠. 영끌이다, 갭투다, 또 비투다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고, 또 전세, 월세도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법 통과가 된 후에 서로 경쟁하듯이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참 가격이 치솟아 버렸죠. 정말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올라간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2022년 새해에는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지 부동산 현장 중개업자와 또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또 일반 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입니다. 매매와 전세와 월세는 서로 상반되고 또 서로 연관성 있게 상호 오르면은 같이 오르고 또 내리면은 같이 오르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아파트의 어떤 매매, 전세, 월세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다와 포합이다, 내린다. 이게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오른다가 10%, 전세가 15%, 월세가 10%. 그런데 이제 포합과 내린다가 매매와 전세, 월세 공이 6, 70%에서 내린다가 20% 선으로 절대 다수가 포합 내지는 약보합 또는 내린다로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이 특수 시장이다 보니까 이 오른다가 매매가 10%, 또 전세가 15%, 월세가 10%, 이것도 무시를 못할 게, 이 지금 매매 시장에서 보면은 이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에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자도 일반적인 시장가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은 대출이든지 어떤 갭 투자라든가 전세를 끼지 않고 내가 현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집을 살 수 있다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필요하다면 살 수 있다, 이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매도자입니다. 매도자도 말 그대로 용기와 배짱이 두둠해서 일반 시장 가격에서는 터무니없는, 형성되지도 않는 가격을 높게 불렀는데, 그것이 이 용기와 배짱이 두둠한 덕택으로 이 대량 현금 보유자에게 거래되는, 이러한 것이 한두 건이 거래가 되면은 그것이 실거래가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매스컴이나 모든 데이터상에 잡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도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든지 약보합 정도로 갈 것 같고, 또 이제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세 시장도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매매죠. 이 매매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하면은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지금 빙산 밑에는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한 어떤 그 얼음이나 눈이 녹는다 해가지고 위에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매매 시장은 밑에 전세 시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떨어진다, 심하게 올라간다, 참 이게 원래는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아파트 가격은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런데 보면은 이 집값 자체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실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진다.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을 가지고 내 있는 집을 팔고 또 융자를 받고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원래 상당히 힘이 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참 다량의 어떤 현금을 보유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게 아니냐. 빈익빈 부익부의 시장이
올해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매매나 전세나 월세에 있어 가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른다에 이 10%, 15%, 20%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한 이제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극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또 기존 전세에서 이제 반전세 월세를 이렇게 조금 뭐랄까 바꿔지면서 전월세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입주할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참 올해도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 공급량입니다. 이 주택 공급량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근데 이제 증가한다가 20, 포합이 30, 감소가 50이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소를 한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입주 물량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내년까지도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감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주 물량이 신규 주택 입주는 감소가 되지만은 3기 신도시의 어떤 사전 청약, 선분양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전 청약이 되고, 또 대선 주자들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각각 250만 원씩 공급을 한다 하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바로 직접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물량으로 볼 수 있지만은 전체 매매 시장의 어떤 시장의 주택 시장에서는 이 분양이라든가 입주할 수 있다는 거, 1년이 되든 2년 뒤에라도 내가 입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또 3기 신도시라든가 청약, 또 대선 주자가 250만 호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든가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라든가 월세 시장은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전체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동성 분야입니다.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봐서 증가할 것이다 하는데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증가가 40, 포합이 40, 감소가 2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금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가 60, 포합으로 있을 것이다가 30,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가 10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당히 상승이 돼서 이제 저금리에서 이제 중금리로 이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중에서 이제 쪼이는 그런 방면으로 나갈 것 같고, 또 토지 보상에 대한 게 이제 풍부하다 75, 포합이 15, 감소가 10%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3기 신도시의 어떤 토지 보상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이 토지 보상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이 또 상당히 또 이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되면은 다른 어떤 토지나 주택의 투자처로 움직이지 않을까. 또 정부 예산적인 면에서도 아마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이 자금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년 재작년 참 엄청나게 많이 풀린 게 이건데, 풍부해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가 50이고 포합이 이제 40%, 감소가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통화량이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중에 또 유동성 자금이 아마 증가가 될 거다. 안 그래도 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뭐 50조를 내년에 푼다, 뭐 100조를 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또 그 대선 전국, 또 지자체 선거 등 이런 선거 전국에 또 휩싸이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울푹들푹한 움직임이 심한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어떤 유동성 면에서 내년에 시장을 또 흔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유동성 면에서는 금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은, 토지 보상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또 우리 뭐 국내에서 외부로 어떤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러 유입 관계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동성, 돈이 아직까지는 뭐 풍부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충격이 어디에서 참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돌발적인 악재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아마 무난한 풍부한 어떤 이 유동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관계입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금은 오른다에 많은 표가 모였습니다. 오른다가 70%, 포합이 20%, 그 다음에 내린다가 10%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참 주구장창 많이 나왔죠. 그다음 세금이 인상된다 했는데 세금도 취득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처분할 때 우리 있죠. 취득할 때 우리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라 그러면은 우리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우리 양도세, 참 이런 양도 차익이 이 취득세도 이제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12%까지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보유하면은 이제 재산세에다가 종부세가 참 원래 종부세 폭탄이 서울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참 말썽이 많고 지금까지도 아직 웅성웅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처분을 하려니까 또 이제 양도세가 최고 이제 72%인데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합쳐버리면은 80%에 육박을 해버리죠. 참 이제 그런데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뭐 포함시키고 등등 해서 세법이 이게 워낙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 이 현장에서도 이 세법에 대해서는 참 헷갈릴 정도예요. 만약에 어떤 그 일반인들이 세무사를 상담을 할 때도 한 군데 물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상담을 해야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세법에 대해서 변화가 여러 번 됐기 때문에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부세 폭탄이 됐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에 뭐 한 2억씩 4억씩 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거의 보편적으로 내고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이제 금리까지 같이 이제 인상된다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세금에서는 원래도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신경을 꼰두세워 있고 또 신경을 쓰는 게 이 세금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내년에도 이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라는데 큰 표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심리입니다. 뭐니 해도 수요와 공급이다, 매도와 매수다, 뭐 매물이다 하지만은 이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살라 그러냐 했더니만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산다.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안 산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결국은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 또는 안정될 것 같다 이런 개념이 되면은 매도자 입장이나 매수자 입장의 심리가 또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심리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된 결과는 심리는 내년에는 조금 냉각이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과열될 것이다가 20%. 지금 시장은 일반적인 매수와 매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이러한 보편적인 시장이 아니고 한두 개 거래서 그것이 가격이 되고 그것이 어떤 특수 거래가 되든 일반 거래가 되든지 그게 데이터상으로 잡혀서 그래프에 나타나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이 20%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시할 거는 못 된다. 그러나 이제 보합이 30이고 냉각이 50%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된다는 어떤 30, 40대의 어떤 투자, 부동산 심리, 취득 심리가 이제 같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또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데다가 코로나19 또 이제 3차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물론 뭐 수출에서는 지금 상승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혼돈의 시장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빈익빈 부익부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는 한번 꺾어버리면은 이 물량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한 10년, 20년, 30년에 걸쳐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봐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서해 바다 가면은 갯벌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방개가 구멍에서 쫙 기어 나오죠. 그 기어 나갔다 사람이 가면은 싹 없어지고 개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가면 우리 개가 없죠. 우리 매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자가 이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면은 막 나와요. 과열이 되면 또 그게 싹 들어가 버려요. 그 현상하고 같이 이 물량 심리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이 물량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냥 기어 나오게 되거든요. 바닷가의 갯벌에서 사람이 지나가면은 개가 개 구멍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면은 그 개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잠시 숨어 있는 거죠. 잠시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다시 기어 나오게 되는데, 이 우리 부동산에서도 보면은요, 이 소비 생필품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참 투자 심리가 가라앉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기존에 있던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이, 이 투자 심리,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시장의 어떤 원리, 이게 그냥 놔두면은 그냥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인위적으로 바꾸려 그러면 절대 바꿔지지 않죠. 역작용이, 역반응이 나오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데, 내년에는 좀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이 부동산, 주택,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참 혼돈의 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특수한 물건 한두 건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그래서 이제 2022년 내년에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금리도 인상이 되고 세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을 되찾고 냉각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어떤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과열이 되고 아직까지도 배고픈 이 매수자, 현금을 다량 가진 이 매수자와, 또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이 가격, 던진 이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팔겠다는 이 사람들과의 자기네끼리 어떤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용기와 배짱이 두툼한 이 호랑이 같은 이런 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은 이 로켓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라가기를 이제 바랄 거고, 이 이제 매수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시장에서 마주쳐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거를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항상 질문이 그거잖아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어디에 맞느냐, 폭등할 거냐 폭락할 거냐, 아니면 보합이냐,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주식에서나 어떤 시장에서 마케팅 포인트라 그러죠. 마켓 포인트라 그러죠. 그 어떤 시점, 시각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내년에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거는 어느 전문가나 누구도 아마 모를 겁니다. 단지 시장 동향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금 안정될 것이다라는 데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특이한 돌출된 어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소개구리와 같은, 호랑이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데, 2022년도 새해에도 여러분들 좋은 데 투자하셔가지고 모두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